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오늘은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에서 펌프 서킷 부분인데요. 여태까지 이제 하이드롤릭 강의를 쭉 올렸었는데 이번 편이 거의 하이라이트 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강의는 오늘 이 강의를 위한 어떤 준비 강의였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펌프 서킷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은 이 펌프를 중심으로 펌프의 석션 이퀴먼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 펌프를 지나서 펌프가 유체를 펌핑하려는 마지막 도착 지점, 여기가 마지막 도착 지점이죠. 도착 지점의 이퀴먼트까지를 펌프 서킷이라고 합니다. 다시 석션 이퀴먼트에서 이 석션 파이프를 지나서 펌프를 거쳐서 펌프의 디스차지 파이프를 또 지나서 이 유체를 이송하려는 마지막 그 도착 지점의 이퀴먼트까지를 이 펌프 서킷이라고 해요. 펌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이 여기 나타낸 도면을 보면은 펌프 서킷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거 보시는 분들이 펌프 서킷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나타낸 어떤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타낸 이런 심벌 있죠. 이 심벌들은 P&ID 심벌과 거의 똑같게 나타낸 겁니다. 요 리액터라든지 그리고 요 체크 밸브, 게이트 밸브 요런 거는 P&ID 심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P&ID에는 보통은 이렇게 거리가 나타내지 않아요. P&ID에는 거리가 원래 안 나타냈는데 조금 이 도면에는 이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고 또 높이를 나타냈죠. 이렇게 이 펌프 요 임펠러 I에서 요 파이프의 높이를 나타냈고 이렇게 높이를 나타냈는데 보통은 P&ID에서는 이렇게 높이라든지 거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엘보 있죠. P&ID는 이 엘보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펌프 서킷에 대해서 이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타낸 겁니다. 물론 P&ID에도 좀 크리티컬한 부분에는 이렇게 높이를 나타내기도 해요. 높이라든지 만약에 여기 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프로세스적으로 중요해. 그러면은 이제 닉이라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탱크에서 이 펌프까지 거리는 뭐 15피트로 해야 돼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보통은 제너럴하게는 이런 높이라든지 거리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유념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해 왔듯이 이 펌프 서킷의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하기 전에 이거를 도대체 왜 하는지를 알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펌프 서킷에 대한 어떤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실제 엑셀 시트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실무에서 제가 사수고 부사수를 일을 할 수 있게끔 알려주듯이 알려줄 건데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도대체 이거를 왜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펌프 서킷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하면은 어떠한 정보를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맥시멈 석션 프레셔를 알 수 있고요, 맥시멈 셧 오프 프레셔를 알 수 있고, 뭐 맥시멈 디퍼런셜 헤드를 알 수 있고, 뭐 MPS HA 이거는 잘 아시죠? 요걸 알 수 있고, 미니멈 플로우 요거는 제가 이 펌프 서킷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 끝나고 다음 강의 때 요것만 해서 따로 강의를 올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정보 위에도 많이 다른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라인 사이징이라든지 컨트롤 밸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프레셔 드랍이라든지 여러 개를 알 수 있는데 크게 요 정도만 제가 나타내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의 교육을 보면은 다 이러죠. 야, 맥시멈 석션 프레셔의 정의는 뭐고, 맥시멈 셧오프 프레셔의 정의는 뭐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 이거 그래서 맥시멈 석션 프레셔가 뭐 정의가 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것만 달달달 외우면은 공부가 재미가 없고 그리고 머리에 확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어떠한 문제를 먼저 실무적으로 내주고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할게요. 왜 우리가 이게 이거를 공부하는 게 필요한지를 먼저 요거를 설명해서 거꾸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서킷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할게요. 요거를 보시는 분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에 제 부사수라든지 저랑 같이 일하는 신입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제가 만약에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을 제가 안 알려줄 거예요.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봐라라고 할 거예요. 왜? 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그러한 어떤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분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다음에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 시간을 뺏기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영상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이 영상을 봐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는 분이 졸지 말고 제대로 보셨으면 합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 차리고 잘 봐주시길 바래요. 어쨌든 이거를 서킷을 보면은 요거 액체만 볼게요. 이 탱크가 여기 높이죠. 그리고 여기 높이고요. 근데 요 탱크에서 이쪽으로 보내요. 뭐 압력은 이제 보지 않을게요. 압력은 ATM이라고 본다고 쳐도 이 리퀴드 높이가 다르죠. 리퀴드는 뭐라고 했어요? 높은 압력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이 펌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펌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보낼 때는 펌프가 필요 없겠죠. 그냥 파이프만 연결해 주면은 쭉 흘러가지고 이 레벨이랑 여기 레벨이랑 같아질 때까지 계속 흐르게 되겠죠. 또 이렇게 볼까요? 체크밸브가 있네. 체크밸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펌프를 딱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꾸로 오겠죠. 거꾸로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올으니까 체크밸브가 필요하겠죠. 이 체크밸브를 안 넣으려면은 여기 위에다가 꽂아놓으면 체크밸브 굳이 안 놔도 되겠죠. 뭔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리고 프레셔 게이지가 있고요. 프레셔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프레셔 게이지가 여기도 있으면 좋은데 뭐 디테일하게 나타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그리고 펌프를 기준으로 여기를 석션이라고 하고 여기를 디스차지라고 하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를 알아야 돼요. 이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이 어느 문서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왜 하는 거야?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하면은 뭐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라인 사이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라인을 사이징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펌프 서킷에 대한 하이드롤릭을 하면은 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펌프 데이터 시트를 작성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라인 리스트에 들어가는 파이프의 디자인 프레셔를 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펌프 서킷을 계산하고 나면은 컨트롤 밸브 데이터 시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펌프 서킷에 대한 하이드롤 캡슐을 안 하면은 요거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펌프 서킷의 하이드롤 캡슐을 왜 하냐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펌프 데이터 시트랑 뭐 라인 리스트의 디자인 프레셔를 적기 위해서 컨트롤 밸브의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이드롤릭을 해서 라인 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라인 사이징을 하지 않으면은 이 P&ID를 작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P&ID를 작성해서 이슈를 어떤 클라이언트에 제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 라인 사이징을 꼭 해야 됩니다. 하이드롤릭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안 하면 요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드롤릭의 라인 사이징과 펌프 서킷의 하이드롤 캘큘레이션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P&ID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런 것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요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해 라는 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워크플로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하이드롤 캘큘레이션을 이제 제가 해야 돼요. 하이드롤 캘큘레이션 제가 해야 돼. 그러면 하이드롤 캘큘레이션도 이 PFD랑 히든 매스 밸런스 있잖아요. 머티리얼 밸런스가 없으면 하이드롤릭을 할 수가 없어. 아니 하이드롤릭을 뭐 하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물인지 기름인지 가스인지를 알아야지 뭐 라인 사이징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선행 문서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라면 국물 처리 공정, 이건 닉이 특허를 낸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라면 공정, 라면 국물 처리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닉이 이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요거를 토대로 PFD를 만들었어요. 요 PFD를 지금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PFD를 만든 거예요. PFD를 만들고, 그리고 히든 매스 밸런스 있죠. 라면 국물 처리 공정에 PFD도 만들고 이 히든 매스 밸런스도 딱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 응? 이거 보시는 분이 이제 제 부사수예요. 부사수 마이크라고 할게. 마이크, 내가 닉이 PFD랑 히든 매스 밸런스는 다 만들었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너가 PNID를 작성을 해 라고 했어요. PNID를 작성을 해야 돼. 응? PNID도 이 PFD가 나와야지 PNID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이 마이크가 그래 PNID 작성하라고 닉 부장님이 했으니까 PNID 작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PNID를 막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PNID를 이제 작성하기 시작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건데 라면 국물 처리 공정 PNID를 이제 작성하기 시작해요. 그래, 이거 그리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려요. 그리는데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하이드로고 할 건데 볼게요. 요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있고 PNID를 작성하려면은 요 라인을 넣어야 돼. 라인 사이즈. 예? 여기 지금 2인치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피드 단계에서 2인치라고 했고, 우리 디테일 엔지니어링 때는 어때요? 요거를 이게 2인치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확인을 한 다음에 2인치가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뭐 3인치로 늘리거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 지금 마이크가 PNID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게 도대체 몇 인치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냥 요 6인치로 할 거예요. 그냥 6인치로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는 4인치로 하고 4인치로 하고, 요거를 이렇게 그냥 뭐 침 발라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인치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이 PNID를 작성하기 이전에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한 다음에 여기에 라인 사이즈가 몇인지를 계산하고서 그 다음에 계산한 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딱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3인치구나. 여기는 2인치구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닉 부장님이 마이크, 이거 보시는 분을 마이크라고 할게요. 마이크한테 PNID 작성해서 빨리 제출을 해라라고 했는데 마이크는 이거를 모르는 거야, 사이즈를. 이거 사이즈 모르는데? 그럼 마이크가 물어보겠죠. 닉 부장님 여기 사이즈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모르면은 하이드롤릭 계산을 해. 그럼 먼저 PNID 제출하기 전에 하이드롤릭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롤릭 계산, 제가 말했지만 하이드롤릭 계산을 해야지 이 라인 사이즈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야. 이 PNID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이 하이드롤릭에서 라인 사이징이 수행이 돼야지 라인을 기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안 해. 그럼 PNID에다가 요 2인치를 만약에 그냥 지워요. 여기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 안 했으니까 2인치 몰라. 그냥 지워요. 지우고 이제 이걸 제출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봐봐요. PNID에 이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밸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이즈 있죠. 이런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이즈 없이 그냥 이런 도면은 그냥 고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런 쓸모없는 도면이야. 왜? 이거 도면 가지고 뭐 여기 관련된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이라든지 배관팀은 이 밸브를 구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파이프를 구매를 해야 돼. 근데 이 사이즈를 여기다가 기입을 안 하고 그냥 배관팀한테 넘겨줘요. 배관팀 여기 우리 PNID 다 만들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일하세요 라고 못 한다는 거. 왜? 여기에 뭐 사이즈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일을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적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정보 없이 그냥 제출하는 거는 그림이다. PNID가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아무 정보 없는 거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다 기입을 해줘야지만이 연관된 부서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PFD고요. PNID인데 요 모든 선을 다 하이드롤릭 해가지고 라인 사이징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이 라면 국물 처리 공정 중에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실제로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보면은 여기 드럼이 있고 탱크가 있고 이 물을
펌핑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FD를 작성하고 PNID를 작성을 하려면은 여기에 라인 사이즈를 다 넣어줘야 되겠죠. 이걸 넣어주려면은 이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이 먼저 수행이 돼야 돼요.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이 먼저 수행이 된 다음에 요 PNID 작성할 때 여기다가 작성을 해줘야 된다. 사이즈를 기입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PNID가 의미 있는 도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이즈가 없는 도면은 무의미해요. 제가 이제 써놨죠. PNID without line size는 useless라는 거예요. 파이핑 팀한테. 자, 그러면은 이제 닉 부장님이 그래요. 마이크한테, 야 마이크야, 우리 그 데이터 시트도 빨리 작성해야 돼. 왜 데이터 시트가 필요해요? 이 펌프를 구매를 하려면은 이 펌프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펌프 벤더한테 준 다음에 견적을 받고 뭐 여러 펌프 업체 중에서 제일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닉 부장님이 마이크 보고, 야 우리 펌프 데이터 시트 작성해야 되니까 펌프 데이터 시트 빨리 작성해 라고 하겠죠. 마이크한테. 그럼 마이크는 개뿔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요 힐의 매스 밸런스 요게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펌프 데이터 시트를 작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펌프 데이터 시트 이 폼이 있어요. 포맷이. 이 포맷을 가지고 이걸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뭐 유닛은 어떤 유닛, 여기다 사이트는 뭐 어디라고 할까요? 그 울산이라고 할까요? 울산 적고 펌프 아이템 넘버 P 뭐 적고 뭐 쭉쭉쭉 적어요. 쭉쭉 적고 이제 여기를 적습니다. 요 부분을 메인으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적어줘야 될 부분이에요. 아, 플로우 레이스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히든 매스 밸런스 딱 보면은 구할 수 있어요. 히든 매스 밸런스 딱 보면은 여기에 뭐 몇 번 스트림에 플로우 레이시 있어요. 리퀴드 플로우 레이시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플로우 레이스는 10 큐빅 미터 파워 쓰고 레이티드 헤드 뭐 쓰고 이렇게 쭉쭉 쓰는데 석션 프레셔 석션 프레셔를 쓰래. 펌프에 석션 프레셔를 쓰라고 하고 펌프에 디스차지 프레셔를 쓰라고 하고 펌프에 디퍼런셜 프레셔를 쓰라고 해요. 요 부분을 쓰라고 하는데 요게 뭐야? 뭔지 몰라가지고 닉 부장님한테 가서 말을 했어. 닉 부장님 여기 펌프 지금 데이터 시트 작성하라고 해가지고 작성하고 있는데 디스차지 프레셔랑 디퍼런셜 프레셔 이거 쓰라는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요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펌프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요 값을 비워두고 다른 데는 다 채웠어. 그럼 어때요? 이 데이터 시트는 그냥 무의미한 데이터 시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없이 이거를 다른 데는 다 작성한다? 그러면은 이거 작성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를 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데 엔진만 쏙 빼. 그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어떤 디스차지 프레셔라든지 디퍼런셜 프레셔를 적지 않고서 요거를 다른 데는 다 작성한 다음에 메케니컬 팀에다가 전달해 줘야 메케니컬 팀한테 쌍욕을 먹겠죠. 지금 장난 아니야? 이걸 왜 안 적어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펌프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려면은 요 하이드롤 캘큘레이션이 무조건 수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수행이 돼야지만이 요 데이터 시트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하이드롤 캘큘레이션을 왜 하느냐고 누가 물어보면은 펌프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안 하면은 이 펌프 데이터 시트를 작성할 수가 없어. 자, 컨트롤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이 펌프 서킷에 여기에 밸브가 있다고 할게요. 밸브가 있으면 여기 펌프 그 서킷에 있는 컨트롤 밸브에 이것도 구매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구매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 시트 있잖아요. 데이터 시트에다가 압력을 적어줘야 돼요. 이 컨트롤 밸브에서 걸리는 프레셔 드랍을 적어줘야 돼. 뭐 맥시멈 케이스, 노멀 케이스, 턴다운 케이스, 미니멈 케이스에서 다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이드롤 캘큘레이션 안 하면 이걸 적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주지 않으면 뭐예요? 무의미한 데이터 시트가 되는 거예요. 또 라인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이핑 팀에서 필요로 한 라인 리스트에다가 디자인 프레셔, 파이프 라인의 디자인 프레셔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게 디자인 프레셔도 하이드롤 캘큘레이션을 안 하면은 적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하이드롤릭 라인 사이징이라든지 하이드롤릭 펌프 서킷이 수행이 안 되면 PNID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고 펌프 데이터 시트를 아예 작성할 수도 없고 라인 리스트에 들어가는 디자인 프레셔를 적을 수도 없고 컨트롤 밸브 데이터 시트도 적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펌프 하이드롤 캘큘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큐멘트들이 이 펌프 데이터 시트는 메케니컬 팀이 일을 하게끔 하겠죠. 요게 있어야지 메케니컬 팀이 일을 하겠죠. 그리고 라인 리스트도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파이핑 팀이 일을 하겠죠. 그리고 컨트롤 밸브도 요게 만들어줘야지 인스트루멘트 개장팀이 일을 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요거를 수행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못 하죠. 그럼 이 연관 부서가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연관 부서에 있는 부장님이라든지 이제 뭐 이메일 보내가지고 쪼는 거예요. 이 닉이라는 놈이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 모든 설계팀의 인원들이 다 일을 못 하고 있다. 막 그 압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야근하고 막 밤새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